안녕하세요. 저는 소셜 공작소의 CPO를 맡고 있는 김홍탁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솔루셔니스트라는 타이틀로도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게 될 내용은 제목에서도 보이듯이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관점의 평생교육 활성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눌 내용은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새로운 형태의 평생교육 콘텐츠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핵심은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진행을 하면서 제가 제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처했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것이 어떤 혁명적인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룰을 깨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돌입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비대면이라고 하면 안 만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연결이기 때문에 새로운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이 형식적인 면, 뭐 안 보고 줌을 통해서 웨비나를 통해서 뭘 한다,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 플랫폼을 만들 것이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에 제 방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교육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특히 이제 우리 시민 일반인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 줄 것이냐, 티치에 있었다면 이제는 코칭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 교육생들이 배우는 학습자의 입장에만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혜택을 받는 수혜자라고 한다면, 이젠 그걸 넘어서서 실제 사회에 처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셔니스트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의 교육자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점에서 미션과 방법을 한번 제가 선정해 봤습니다. 미션이라고 한다면은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이라는 것은 핵심은 아이디어에 있고요. 그것이 이 시대의 기술과 미디어라는 것을 툴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아이디어가 확산되고 증폭될 것인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테크놀로지나 미디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라는 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생태계, 그런 것에 대한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역시 핵심은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은 아이디어에 있는 것이겠죠. 그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형식으로서 저는 해커톤을 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용어로 통합하면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해커톤이 되겠죠. 물론 지금까지 해커톤 형태의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지만은,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마치 우리가 이전에 보면은 100일장 또는 공모전 하듯이 한번 연습 삼아서 해커톤을 거쳐본다,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 같은데, 해커톤이라는 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융합적인 모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좀 더 실질적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해커톤을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형태,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만남, 연결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될 컨텐츠는 저는 민간 띵크탱크라고 저는 한마디로 컨셉 키워드를 표명하고 싶고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세상의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저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일상인들이 일상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거기서 느끼는 작은 느낌 또는 작은 생각이라도 그것이 솔루션으로 갈 수 있는 거대한 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전문가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아주 실질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는데 방해가 될 경우도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민간 띵크탱크는 그러한 일상적인 팁을, 그것을 인큐베이션 해서 숙성시켜서 실질적인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또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형태의 민간 싱크탱크를 저는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러한 민간 싱크탱크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이 필요하느냐? 지금 현재 사람과 사회가 점점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것 때문에 기존의 모든 시스템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적시에 아주 최적화된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백신이 내년이나 돼야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러한 상태가 어느 정도는 또 계속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공식으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많지 않아졌습니다. 예, 비교적 안정된 그런 사회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소비하고 이런 시대의 2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그런 세계관하고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세 번째, 교육은 이런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계속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주입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의 형태가, 컨텐츠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결책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이라는 것은 실질적이고 최적화된 프랙티컬 앤 옵티마이즈 솔루션을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질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사회에 구동될 수 있는 해결책을 말씀드린 것이고 최적화된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나 문제가 복잡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크레이티브 솔루션 해커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최적화된 솔루션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방법은 일반인과 멘토가 함께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4라운드의 프로그램을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아주 속성 Y 컴비네이터와 같은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인들이 문제 해결 능력의 기본을 장착하는 이제 과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과정은 그저 한번 해보는 실습이 아니라 메타 버전을 만들고 그것이 실제 구동되는 솔루션으로 속성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how,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빌 게이츠 재단과 함께 했던 카이메라나 뉴욕에 있는 원쇼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에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좀 벤치마킹해서 나름대로 이제 메뉴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1라운드에서는 일반인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근데 한 사람 개개인이라기보다는 팀별로 과제를 제시해 줄 것을 저희가 이제 요청드리죠. 그리고 10명의 멘토단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2라운드는 그 모집된 그 아이디어 중에서 이 멘토들이 10개 아이디어, 10개의 팀을 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10명의 멘토가 종합 피드백을 주고 그 아이디어를 좀 더 숙성된 아이디어로 준비할 것을 요청을 하는 것이 2라운드입니다. 3라운드로 가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대면으로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의 멘토가 두 팀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한 팀당 2명의 이제 멘토가 그들을 지도하고 또 생각을 공유하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총 5개의 그룹이 되겠죠. 그 5개 그룹이 3박 4일 동안 숙성시키는 과정. 굉장히 이것이 터프한 과정이 될 터인데 그냥 뭐 아이디어를 보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선정을 해서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3일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꼬박 함께 붙어서 그 아이디어를 숙성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10명의 팀이 자신들이 좀 숙성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을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팀별로 멘토들이 코칭을 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숙성시켜 나가는 과정이고요. 마지막 4일째는 10개 팀이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스타트업들이 데모데이를 갖게 되죠. 이제 그러한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는 저 4라운드에 나오는 이 전문가분들이 모두 나오셔서 그 아이디어를 함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멘토의 평가로 한 개 팀이 선정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2개, 3개 팀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4라운드는 그 선정된 아이디어를 이제 전문가 그룹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전문가 그룹은 멘토는 물론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앱과 같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솔루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도 참여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브랜딩 전문가도 있게 되고, 특히나 스타트업 경험자들이 나와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원포인트 레슨을 하게 됩니다. 그 그룹을 통해서 베타 버전으로 안착시킨 다음에 더욱 숙성시켜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솔루션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 4라운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것을 저는 크레이티브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1라운드와 2라운드는 비대면이 될 것이고요. 3라운드는 대면이 되고
4라운드는 이제 대면과 비대면이 함께 섞이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상황, 민간 싱크탱크를 만들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상황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각자 다른 경험을 가진 일반인의 실용적 관점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평생교육의 플랫폼의 철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해결해야 될 구체적이고 급박한 과제를 설정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한번 과제를 내주고 해보자 이거 절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해결될 문제점,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레퍼런스 영상을 보시면 그런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크레이프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멘토링 해본 경험자를 멘토로 선정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짧은 시간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멘토의 역할은 의미 있는 팁을 가진 일반인의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로 끌어올리는 것이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플랫폼으로 이것을 안착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아이돌 가수를 발굴하듯이 민간인의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민간 싱크탱크의 정착이 목표입니다. 이것을 벤치마킹한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칸 카이메라와 뉴욕의 이제 원 클럽 포 크리에이티비티였던 것이고요. 이제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2012년에 빌 게이츠 재단과 그 유명한 칸 라이온스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에 손을 잡고 전 세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집단 지성의 저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전 세계인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래서 1000명의 아이디어가 공모가 됐고 거기서 10팀을 뽑고 그 다음에 저렇게 보이는 14명의 전 세계 멘토단이 구성이 되어서 그 아이디어를 숙성시키고 하나의 솔루션을 발전시키는 그런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2012년의 일이었는데 저는 14명의 명예롭게도 멘토단의 한 사람으로 선정이 돼서 현장에 이제 갔었죠. 물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일단 이제 뽑게 되고 그 다음에 시애틀 빌 게이츠 재단 본사가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일들이 집단 지성의 힘을 통해서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의 힘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일이었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었죠. 이런 형태의 활동들은 세계 이제 3대 광고제 중에 하나인 세계 3대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을 하면은 칸 라이온스와 지금 보시는 뉴욕의 원쇼, 원 클럽 포 크리에이티비티하고 영국 런던의 이제 D&AD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원쇼, 원 클럽에서도 유엔에서 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거 자체를 하나의 과제로 선정해서 전 세계로부터 수많은 이 사회 문제점의 해결에 대한 솔루션을 솔루션 중에서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그것을 전 세계에 공유하는 일종의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에 저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에 처음으로 유엔의 저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선정이 됐는데 1회 대회 때 제가 또 명예롭게 심사위원 위촉을 받아서 그 수많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보고 선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형태에서 제가 얻게 된 경험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크레이프 솔루션 해커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걸 통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겠죠. 어떤 식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런 크레이프 솔루션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큰 폰트를 통해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3D 프로세스라고 표현한 이유는 D가 세 가지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첫 번째 프로블럼이고 두 번째가 인사이트를 찾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정확히 정의 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수많은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제가 실제 솔루션을 만드는 그 일에 참여해 보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이 그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멘토링도 해봤지만 가장 크게 생각했던 문제점은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그냥 바로 자리에 들어가서 구글하고 네이버를 찾더라는 것이죠. 문제점을 정확히 정의 내리지 않으면은 엄한 데 가서
물이 나올 거라고 우물을 파게 되는 이런 경우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을 정확히 정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deep dive into real insight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정말로 깊이 탐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사이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켓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테크놀로지의 인사이트가 있을 것이고, 소셜 인사이트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폴리티컬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환경입니다. 그런 인사이트는 뭐 수없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주변적 환경에서 인간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 시대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휴먼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구글링해서 얻는 정보로는 리얼 인사이트를 찾기는 어렵죠. 예. 그런 인사이트를 찾기 위한 보조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리얼 인사이트를 찾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럼 문제점의 정의가 내려졌고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인사이트를 찾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디벨롭, 개발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2회, 2회, 3회 가면서 누적이 되면서 결국 민간 띵크탱크를 만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3D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세상의 문제점을 해결한 아주 좋은 사례 3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것은 Daughters of the Evolution, 진화하는 딸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에서 진행을 한 것인데요. 왜 Daughter라고 나왔냐면은 미국의 역사 교과서의 거의 90%는 남자에 관한 얘기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조지 워싱턴이나 에브라함 링컨이나 그런 남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에도 훌륭한 여성들, 그렇죠? 나라를 이끌어온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교과서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타이틀도 Lessons in Her Story라고 해서 남자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던 히스토리를 Her Story로 바꾼 것이죠. 어떻게 기존의 역사 교과서를 바꿨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셨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인사이트 솔루션 이 3단계로 본다면 이 문제점은 미국 역사 교과서의 89%가 남자 얘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게 균형 잡힌 교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교육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를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세계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이트가 뭐냐면 그런 미국 역사에 가려져 있던, 숨겨져 있던 그런 여성 지도자, 여성 인물을 발굴해내자라는 것이었고요. 그에 대한 솔루션은 아이들이 흥미롭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교과서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Augmented Reality, 그러니까 증강현실의 텍스트북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기존의 텍스트북에서 남자 위주의 인물, 가령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의 인물이 났을 때 그 사진 위에다가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갖다 대기만 하면 그 당시에 활동했던 여성 인물이 팝업으로 나오게 되죠. 이미지가. 그리고 그 여성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해야 될 상황은 기술이라는 것은 정말 그냥 기술일 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아이디어의 접목이 돼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기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커다란 혜택이자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캐네디언 다운 신드롬이라고 하는 다운 증후군 환자들을 이제 케어하는 그런 이제 단체에서 벌인 아이디어입니다. 만들어낸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뭐 쉬리라든가 알렉사라든가 보이스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를 얻고 정보를 얻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 증후군 환자들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발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한 AI를 개발해야 되는데 AI라는 것은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질의 좋은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그것이 AI가 구동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는 다운 증후군 환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문장을 읽고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로 그렇죠? 보이스 액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AI를 개발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담은 프로젝트입니다. 구글 AI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인간 생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대한 그런 솔루션을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은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것은 자연의 동물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지구에 사는 하나의 존재로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크게 타고났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오만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의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한 발짝만 빠져서 생각해봐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동물들 그리고 지금 옆에 자라고 있는 식물들처럼 정말로 동등하게 창조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오만함이 결국 환경을 파괴하고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까지 일으키게 된 것이거든요. 바로 그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그 오만함이 결국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함께 사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는 환경, 기후변화 이런 문제, 인간이 야기한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을 인간 스스로 찾아야 되는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The Lion Share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지금까지 마케팅이나 광고에서 동물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남용하기도 했고 잘못된 방법으로 활용을 하면서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광고 촬영에서 이제 동물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제 3B, B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베이비, 아기, 두 번째가 뷰티, 아름다운 여인, 세 번째가 비스트,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자주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광고 촬영에서 새가 필요해서 새를 이제 촬영하게 되면은 굉장히 엄청난 조명이 새에게 쏟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동물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나면 그런 동물들이 죽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사례죠. 근데 그렇게 동물을 활용을 하면서 이런 마케팅이나 광고나 브랜딩이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그런 마케팅 브랜딩 활동에 동물이 활용되어 있는 퍼센티지가 20%를 넘는다고 해요. 그럼 그동안 인간이 동물로부터 그런 실질적인 비즈니스 혜택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서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디어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딩, 마케팅, 광고에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할 때 매체 비용의 0.5%를 이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으로 마련을 한 것이죠.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찾은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동물들을 너무 많이 활용하고 학대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이트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의 소셜 액티비티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동되기 위해서 라이언 쉐어라고 하는 펀드를 만든 것입니다. 그 솔루션이 라이언 쉐어 펀드죠. 그래서 지금도 이 펀드가 계속 기금이 마련되고 있고 더욱 많은 회사들이 여기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펀드에 적립된 자금을 통해서 모잠비크 같은 가장 코끼리 상아를 얻기 위해서 코끼리 사냥이 가장 빈번했던 그 나라에서 단 한 건도 코끼리 사냥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 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야생동물들이 괴로움 겪을 때 그들 야생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거기에도 이제 펀드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이런 멸종해가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대하게 땅을 사들이는 이제 그런 활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공유했던 그런 내용을 하나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것이죠. 장기적인 기획의 크레이프 솔루션 해커톤을 플랫폼화하여서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3D 프로세스를 습득하도록 코칭하고 그 성과의 누적을 통해서 민간 띵크탱크를 구축한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에
어떤 평생교육 콘텐츠로서 활용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키워드는 세 가지죠. 크레이브 솔루션 해커톤이라는 하나의 플랫폼 내용이고요. 그걸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3D 프로세스를 계속적으로 습득하도록 코칭, 전문가들이 코칭하고 그 일반인과 전문가들, 멘토들이 함께 만들어낸 그 성과, 그것이 계속 누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민간 띵크탱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저의 소견이나마 이런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커다란 사회 변혁 시기에 평생교육에 어떤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네, 제가 방금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관점의 평생교육 활성화 콘텐츠라는 주제로 제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10월 21일 서울 평생교육 정책 포럼 질문 있어요 시간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